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영양 봉화 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권력기관 개편을 밀어붙여온 법무부 장관 자신은 과연 정의롭고 공정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한 수사지휘, 인사 학살로 일컬어지는 편가르기 검찰 인사, 검경수사권 조정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단순히 검찰 권한을 떼어다가 공수처에, 경찰에 나눠주기만 하면 정의가 실현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지키려는 수많은 검사들의 크고 작은 노력들 덕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호 존중하고 자제한 덕분에 또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절제한 덕분에 조금씩 그 자리를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어렵게 조금씩 쌓아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야 할 검찰을 장관 아들 사건이라고 해서 8개월 동안이나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검찰, 식물검찰로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추미애 장관이 과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현 정권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려고 합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총리님 혹시 아드님이 군대에 복무하실 때 휴가를 전화로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화로 휴가를 승인받는 것 특혜 아닙니까? 제가 수십 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제가 추미애 장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은 아마 전화나 인터넷이나 또 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자적으로도 소통이 되고 허가가 되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건 요건에 맞아야 되겠죠. 물론 그걸 규정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고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군의 실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번복하면 안 되는 아주 확실한 답변이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실무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년 전에 육군 병장 제대한 거 말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휴가로 승인받고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사병들도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국방부의 보고를 보면 가능한 것으로. 물론 그게 요건이 해당돼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총리님께서 아까 우리 당 의원의 질문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추미애 장관님 지금까지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비아냥 국회의원의 질문에 소설 쓰시네라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장관 아들의 병력 비리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해임 건의하시겠습니까? 장관은 아시다시피 엄정한 인사 검증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해임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중대한 흠결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씀이나 행동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다. 이것은 과잉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사유들이 중대한 흠결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흠결 사유가 있는데도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총리한테 해임 건의권을 왜 준 것입니까? 총리는 가능하면 해임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모든 국무위원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고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총리의 책무이지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해임을 건의하고 하는 것은 총리의 주된 책무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예,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특별한 사유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사실상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무부 장관에게 또는 정치 권력에게 줄을 대야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직무 범위를 설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검찰이나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도 그렇고 부령도 그렇고 그게 무슨 일개 장관이 독단으로 그걸 결정하는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제가 총리 취임한 지 이제 8개월이 넘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모든 그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이건 총리님이 보장하실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해석 또는 입법의 완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입법의 한계를 일탈을 했습니다. 이건 이따가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해임 건의를 행사하실 때, 해임 건의를 물었을 때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수사 결과는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공정한 수사 결과에 따라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군 복무 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검찰과 군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제 이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능력으로 보아서 실체를 규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충분히 실체를 규명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 정부의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또 비용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자, 이 사건은 이미 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8개월 동안 수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이 누락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부지검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아닙니까?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치하려면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현재 배당된 동부지검에서 신속하게 사실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마치는 게 총리님, 최선입니다. 법과 제도가 왜 없습니까? 지금까지 병력비리 수사 사건이나 방산비리 수사 사건에서 군 검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이제 수사본부를 구성할 정도로 이것이 국익에 큰 문제인가? 또 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충분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좀 검찰에 맡겨놓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화한다든지 또 정서적으로 접근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접근해서 신속하게 매듭 짓고 그리고 국정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을 밝히자고 지금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부에서는 특별수사기구를 구성할 의향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네, 본질이 앞서서 조금 전에 나경원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확인하시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나 서울대에서 이미 이게 문제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발 검찰에 이 사건 좀 빨리 수사하라고. 혹시 문제 있으면은 처벌 받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걸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관님 지난번 9월 1일 날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 전환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 네, 질문 아닙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제가 일일이 다 명료하게 드릴 수 있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을 확인을 하신다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해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 아마 잠깐만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고발도 하셨기 때문에 수사 중이고요. 수사 중인 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안 왔다, 않을 것이다 라고 누차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이 수가 없습니다.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셨네요. 그래서 예? 예.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보셨네요.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개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좌관에게 그 당시에 전화한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관련자들이 이렇게 온 어떤 국민이- 진술을 하는지를 제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안 해봤습니까? 네. 자, 전화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원부대 장교가 분명히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 사람 말 못 믿습니까? 의원님께 그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걸 누차 말씀을 드렸고, 1월 3일 제가 업무 시작한 이후에 상임위 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괴롭죠. 더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저도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테니 빨리 수사하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이 커지고 그 피해는 제 아들과 제가 입고 있는 거다.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왕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수사 사안이 돼버린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전화 받았다는 그 대위는요, 장관님 측에 유리한 진술도 했어요. 그래서 지원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병가는 안 되고 휴가를 가라라고, 개인 연가를 가라라고 해서 했다라고까지 유리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못 믿습니까? 아니, 믿고 안 믿고 유리 분리를 떠나서 수사에 관련돼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일초에 그럼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 질의를 하시는 거지 수사검사처럼 질문을 무슨 피의자 신문하듯이 신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거부하시는 검사를 겁니까? 하다가요. 보다는 차라리 예, 검찰 조사하는 것이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국회에 출마를 했는데요. 장관님처럼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보도된 인사복지실 이 문건에 의하면은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남편분이신가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한 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장관님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사실은 제가 아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이가 수술한 날도 저는 병원에 가지를 못했고요. 그 짧은 입원 기간 병원의 시스템이 이 외과적 수술은 3일 이상 입원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필요해도 내보냅니다. 병원 사정상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제가 그 아픈 아이가 집에 아들이 혼자 집에 기부스 한 채로 있어도 아침 일찍 출근해버리고 밤 늦게 가니까 아니 그게 답입니까? 제가 누가 전화했는지 물어봤는데 무슨 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 공식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을 가서 그러니까 이번 수술 받은 병원에서는 3일 만에 퇴원을 시키니까 아들은 그 지역 병원, 일반 병원에 가서 사후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어 있으니까 저한테 상의를 제대로 하질 못한 거죠. 그냥 많이 아프다, 복귀하기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겠죠. 아니 본인이 저는 미안하게도 했겠지요.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는 만큼 바쁜 엄마였습니다. 관심을 제대로 못 써준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 군에서 담당한 제가 군의 직책을 잘 모르니까요. 그 지원 반장이라고 할까요? 뭐 상사라고 할까요? 이제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 언론을 통해서 보신 그 자료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거길 보면 이제 면담한 것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지원 반장이 아들을 전화 상담을 해주면서 내가 휴가를 줄 때는 그 30일간 가능하다라고 너한테 고지를 했으니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고 국방부 민원을 통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다시 그걸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들은 아마도 그게 내가 아픕니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가 신경을 써서 전화를 했겠거니 짐작을 하고 거기다 그런 답변을 했음을 그 전화로 그런 답변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관님이 아니라도 우선 누군가는 국방부에 당인을 저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을 궁금하신 걸 제가 아는 한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저는 엄마로서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미안한데요. 국방부 민원에다가 전화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그럼 자, 그 6월 25일 당시에 당직 사병은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하라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자, 이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오려면은 누군가는 상급부대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아들이 상급부대 대위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장관님 아니면 보좌관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누가 어디에 전화를 했습니까?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의원님이 궁금하시듯이 저도 똑같이 궁금하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수사를 네, 통해서 밝혀질 네.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요. 장관님 그 당시에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지금 3번 정도는 지금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3번 정도 전화를 했다라면 외압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픈데 보시면 진단서도 다 있고요. 스스로 진단서를 보냈다. 아마 그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1일 날 진단서를 다 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면담할 때 지원 반장하고 통화를 한 것이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니까 그걸 보면은 아마 주치의가 휴가 중인 관계로 추후에 그 진단서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게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의원님이 짐작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으나 네. 그게 외압으로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휴가를 보낼 때 30일간 가능한데 나한테 상담을 하라라고 한 거니까. 그런 일이라는 것은 상급부대에 전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안 아픈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픈 걸 둘러댔으면 외압이 작용할 수 있는 거지만 아픈 환자 병사가 얘기한 것이니까 엄마의 외압도 필요 없을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보도가 됐으니 저는 오늘쯤은 의원님들께서 찾아보신 그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겠구나.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까지 네. 저도 다 체크를 해봤는데 전혀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드님 서울 삼성병원 지금 그 진단서에 보면요, 양슬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되어 있고 양슬 슬개 대퇴관절 추백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십자인대 파열은 당시 병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거기 아니죠. 진단서 있는 대로죠. 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받거나 한 적은 없지요, 그러면? 네. 네. 자, 다른 의혹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용산에 배치되도록 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요. 아들 군대를 아파도 가겠다는 아들한테 아들도 단호하고 저도 단호한데 뭐하러 그런 그 지역적인 일을 자꾸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럼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되도록 해달라고 장관님이나 가족이 전화하거나 보좌관이 연락한 적 있습니까? 가족들은 그런 연락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안 살아왔습니다. 보좌관은 연락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사건 제기된 이후에 일일이 제가 수사하듯이 그렇게 조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오늘 네. 여기 나오셔갖고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면 보좌관도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수사로 1월 3일부터 다 네.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접촉해서 물어보기 자체가 사전 짜지 않았느냐 이런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안 물어보는 것이 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만약에 검찰에서 건의한다 그러면은 승인하시겠습니까? 장관님이 1월 달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특별수사본부에 임시조직 설치하려면은 장관 승인받아야 되지요. 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라고 건의하면 승인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법의 규정에 다 맞아야 되고 그럼 다 합당해야지 하는 네.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그것도 그냥 임의로 제가 의원님께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네. 검찰에서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그러면은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겠다 승인 올리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승인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그때 가서 보시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현재의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전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꾸 의혹만 주장만 하시지 말고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계속 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증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직접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관이 검찰총장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 번씩밖에 없고 독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신중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네. 지금 역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서로 다 마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지휘권을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제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관님도 역대 법무부 장관의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자제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수사지휘권 행사하실 겁니까? 지금도 자제하고 있고요. 지금도 할 게 많습니까? 아니, 자제하고 있다 말씀이죠. 네, 네. 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서 법률에도 없는 대통령령에다가 주요 공직자 개념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금액 기준도 3천만 원, 5천만 원 또 새로 넣었어요. 거기다 선거 범죄는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명백하게 이거는 위임이 폭발 아닙니까? 위임이 한계를 초월한 거 아닙니까? 위임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관계기관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그 법무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법무부 행안부 이런 관계기관들이 다 협의를 해서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직접 수사 개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건 입법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이 이렇게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되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무부 장관 또는 정치 권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은 논리 모순 같고요. 그 의원님께서도 근무를 하셨지만 여러 나라의 선진 형사사법 체계는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의 수사 권한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검사가 갖고 있대 직접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나 특사경이나 다른 기관과 분점을 해서 행사함으로써 권력 수사권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민주적 원리를 통해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정착돼 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불령으로 제약을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취지로 권한은 갖고 있되 행사는 지양을 하겠다 하는 데 따라서 점차 그런 수사 기소 분리를 사경과 특사경을 통해서 분산을 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그 향후에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각종 군복무 의혹, 오만한 은행,
국회에서의 거짓 담배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해임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 정권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없이 권력기관 개편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법치주의 역사와 사법 역사상에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 발전에 있어서 퇴보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